다시 만나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대한민국 보수, 그 다음의 보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분 모셨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의원, 다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신 분인데요. 진영을 넘나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예,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이 제일 고생이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목이 좀 쉬었어요. 예, 목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입당 얘기 뭐 좀 뒤에 하고, 오늘 지금 복장이 네. 뭐 이제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도승 같기도 하고 옛날에 뭔가 굉장히 이제 후드티를 입고 계신데 지금 네. 예. 이거 후드티. 예. 오늘 뭐 굉장히 뭐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또 마치고 또 유세 지원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안에 이거 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걸쳐 입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던. 지금 그러면은 서울에 주로 지금 계신 건가요? 지금 그 언론 인터뷰도 응하고 또 중앙당에서 유세 지원 부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쫓아가고 있고, 나름 열심히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예. 좀 아쉬운 것은 제 지역구인 울산에 지금 갈 기회를 좀 못 찾고 있어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쉽고 마음이 좀 울산 남구. 부분입니다. 예. 울산 남구에서 유세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울산에서 국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감정이 또 격앙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울산 남구 갑에 뭐 이제 민주당 기존에 뭐 활동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나 이쪽에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또 그럴 수 거기에 있죠.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와버리면은 그럴 수 지역위원장을 좀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또 다 존중하고 예.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함께 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또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 자극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설득하고 말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 나오셨을 때가 이제 비상계엄 벌어지고 나서 네네. 이제 굉장히 당에서 이런저런 압박, 뭐 탈당 권유도 뭐 받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 장난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선택, 네. 예, 선택은 하나하나가 다 이제 내 인생의 결과다. 최근에 이제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에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선택을 여러 번 했고, 그 선택이 이제 지금 현재 김상욱이 된 것 같은데,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급하게 민주당으로 갔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김상욱 의원을 좀 왕따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티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무소속에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으로 변침하는 거는 이게 급변침이다. 이거 조금 너무 권력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유력한 이재명 이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그렇게 권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탈당은 탈당대로 따로 준비하고 따로 고민하고, 대통령 지지는 대통령 지지대로 따로 고민하고, 예. 제 거치 문제는 따로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탈당을 고민할 때까지는 오로지 국민의힘이 뭐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내가 거기에 역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뭐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그 후에 또 저를 믿어주시는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를 지지하고 왜 지지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하고, 대신 정말 책임감 있게 깊은 연구와 반복되는 자기 물음을 통해서
그 언행에 책임질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해야겠지요. 예. 그런 갈고 닦음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지지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선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를 누가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고 그와 별도로 제가 이제 정당 가입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어떤 뭐 권력을 탐하는 사람 같으면 정당에 가입할 때 뭔가 조건을 요구했겠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조건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것이고요. 좀 민주당 입당을 빨리 결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제가 한 대통령 지지 선언까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예. 진영을 넘어서 고민해서 하고 정당 가입 문제는 천천히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 선언을 위해서 후보들을 저 스스로 열심히 검증을 했어요. 그 검증을 하면서 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우셨어요? 일단 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도 이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공격을 심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인신공격, 뒷조사 이런 걸로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제가 오해했던 것이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구나.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자질을 가진 분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고민까지 갈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예. 이 이후에 모든 유세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저랑 생각이 거의 100%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 이 이후에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진짜 깊이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거취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광주에서 16일, 17일, 18일, 5.18을 같이 광주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거취 문제를 고민하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정당을 가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의 기능조차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정당의 모습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예. 위하는 데서 시작 나고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근데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 본인이 재선 3선 가기 위해서 당원과 국민을 도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진영을 나누고요. 진영을 나누려다 보니까 적을 만들어야 되고 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신공격, 프레임 공격, 뒷조사, 고소고발로 자꾸 편을 가려는 거예요. 가상의 적을 만들고요.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공산혁명을 꿈꾸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산국가가 올 것을 겁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거든요. 빨갱이 진영 논리를 어떻게 2025년에 했습니까? 근데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도저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또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기능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고 예. 진보의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걸 조율도 해야 되고 권력 견제와 균형도 민주당 안에서 이뤄내야 되는 더 어려운 숙제가 부여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제가 밖에서 이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특히 광주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더 새기고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예.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정말 이것만큼은 알겠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 근데 그런 고민 예. 끝에 내린 결론이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입당에서 민주당 스스로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예.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안에서 견제와 균형, 비판과 조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결론으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존립 가능합니다. 그런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역할 안에서 더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쭤볼 게 또 많으니까.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답변을 조금 이제 시간을 줄여가면서 제한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옮겼는지를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민주당에 입당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김상국 원래 보수 아니었어. 그래서 위장 첩자였어.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는데 자기 자리 찾아간 거야.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상국 의원은 사실 그동안의 행보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당에 맞지 않았던 분이 어떤 기회를 틈타서 공천까지 받고 우리 당에 잠입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 아니야 김상국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뭐 이제 뭐 잠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수주의자 맞습니까? 김상국?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가 뭔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합의한 정통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예.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우리 사회의 원칙이 뭔가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공정사회, 개방사회, 자유로운 시장 경제질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리고 이 보수의 가치, 사회가 합의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용력과 품위가 있어야 되고 항상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맨날 비겁한 얘기를 할 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국민의힘이 반보수적인 일을 했어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예. 헌법에 반대되는, 법치에 반대되고 공정사회에 반대되고 심지어 시장경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예. 폄훼하고 매도하면 달리 말하면 반성을 안 한다는 거죠.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정말 바르게 성공시키고 싶지 않았다면 예.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비상계엄 직후에 우리 당이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잘못된 대통령과 절연하고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갔으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겠죠. 저는 알겠습니다. 당을 살리려고 한 거죠. 예. 당을 정말 망친 사람 누구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두 분의 권 대표님들. 쌍권이라고 불리우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 결국 그분들이 보수의 가치에 반하는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김재원 전 의원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전가요, 윤석열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네. 이재명 대표 만나서 얘기도 해보시고 그랬잖아요. 네. 자, 어쨌든 본인은 이제 본인의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오늘 네. 이제 이게 주제가 보수란 무엇인가 뭐 네. 이런 거 재밌는 주제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수주의자가 보기에 네. 이재명 후보는 보수주의자인가요, 진보주의자인가요? 굉장히 궁금해요. 예. 우선 저는 계속 이 얘기를 드려요. 진영으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나누는 것은 일하기 싫은 정치인들이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선거 때 가까워지니까 표 받으려고 적을 만들고 진영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보수의 기능과 역할, 예. 진보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면 보수주의자인 것이고요. 진보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면 진보주의자인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당장 국민들께 도움되면 뭐든지 쓰겠다. 이게 실용주의자잖아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보면서 저랑 생각이 너무나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 유세에서 했던 말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미루어 볼 때는
보수주의자면서 동시에 진보주의자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다 건가요?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능과 역할로 보는 겁니다. 예. 보수 진보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지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진영으로 보지 말아요. 우리 이제 제발. 진영 정치 왜 해요?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예. 국민이 주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진영 정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민이 주인이면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못하면 혼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능과 역할로 보면 한 사람이 보수의 기능과 역할, 진보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수의 기능과 역할이 뭐죠? 그 사이의 원칙을 지키고 수호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예. 진보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사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재명 후보님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걸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실 이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스리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참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보수 진보의 두 가지 면을 다 봤다.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적인 게 항상 진영에서는 또 세게 네. 진영의 얘기를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실용주의 중요하죠. 우선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극과 극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걸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예. 더 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가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되게 원칙주의자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또 공정하게 하자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이거는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예. 동시에 잘못된 것을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을 하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근데 제시하는 대안들이 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를 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진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특히나 AI 혁명이나 로보틱스 혁명이나 이런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노동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진보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반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결정 타이밍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요구 조건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제명 그리고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게 안 들어준 거니까 또 이제 탈당의 명분이 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윤석열 김건희 절연 그리고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구구 세력과의 거리두기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탈당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이 너무 성급하게 사실은 당의 애정도 없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또 대선 이후에 또 당이 변모할 수도 있는 거 아닌데 너무 빠르게 결정한 거 아니냐. 한동훈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히 저는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바꾸기 위한 최전선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 제가 참 고맙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 후보감으로 또한 이 변화의 시대에 과연 비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12월 14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극도의 사회 갈등과 혼란을 겪을 때에 왜 그때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필요했거든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안 보이셨어요. 도리어 제가 5.18 묘역 같이 가자. 반대였죠. 가면 너는 아웃이야. 왜 아웃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개 이제 의원들에게 그때 한동훈 뭐 제가 늘 말을 아끼긴 했지만 예. 모 의원께서 한동훈 후보의 확고한 의사 표현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친윤과 가까이 지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시고 예. 보면 필요에 따라 색깔을 자꾸 바꾸세요. 과연 그게 최선을 다한 노력일까요? 저는 일단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요. 예. 그 노력 끝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겠습니다. 누차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극단의 상황, 더 이상 쇄신하거나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이라면 거치를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해서 4월 30일 마지막
제 거치를 걸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관찰되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에 예. 몸담고 있는다는 게 알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예, 뭐 솔직히 알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무소속 의원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대선 후보들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도 좀 이제 평가 그 대상 중에 있었는데 왜 네. 이준석 후보는 선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정치인이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보지 않아요. 저는 기능과 역할로 보수와 진보를 봅니다. 예. 자, 근데 누가 더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개혁신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은 좀 더 진보적인가요? 그러면?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보면 기본적으로 정책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많이 취합니다. 뭐 이제 갈라치기라고 표현도 나오는데 예, 예. 갈등 유발 또는 뭔가 좀 그런 그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런 성향들이 많았는데 보수주의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통합을 추구해야 돼요.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12월 3일 이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책임감 있게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요 벌써? 질문은 드려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네. 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네. 정치인이 되실지 한 3, 40초 정도 아,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말하니까는 이제 생각이 좀 하얘지는데요. 저는 초심 지키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이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데서 시작하고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더 건강한 정치 문화가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비정상 사항이에요. 원래 정당 간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을 받드는 정당이 되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묵묵하게 민주당이 국민을 받드는 역할. 그래서 이번에 21대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고 싶고요. 예. 뭐 저는 지금 사실 뭐 재선 3선 욕심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 받드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소신이 변치 않기를 바라봅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